아침도 뜨지 않은 채 태섭은 나가고 대청에는 두 아이와 작은 아지매가 아침을 먹고 안방에는 소향, 대포 아지매 그리고 큰 아지매가 얼기설기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았다. 여름이고 또 샘친다고 동네가 어수선해서 동서가 상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잡술 것이 마땅치 않아서 미안합니다. 먼 길 떠나시는데 아침이라도 든든히 잡수셔야지요. 차는 없지만 많이 잡수시고 가세요. 하면서 나물가지를 대포아지매 쪽으로 옮겨놓자 대포아지매가 손을 저으며 말린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지매가 아침부터 바쁘게 지들 때문에 수고하시십니다. 그러고 아이고 대갓집 상이 역시 먹을 게 많습니다. 하면서 웃어준다. 나물 몇 가지에 그것도 어제 저녁에 남은 눈에 익은 상인데 그저 답례로 하는 말이고 실상 대포아지매나 소양은 밥상 위에 뭐가 놓였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떠나면 저것이 혼자 남는구나 하고 또 대포아지매가 가고 나면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만 가득하다. 벌써 햇살은 쳐놓은 대발 사이로 강하게 들어온다. 모두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숟가락을 내려놓자 대포아지매는 입가를 손으로 훔치며 아지매, 지는 길이 멀어서 일찍이 나서야 할 깁니다. 오늘 중으로 가야 돼서예. 실상 먼 길이다. 걷고 화차를 2번 갈아타고 또 버스도 타야 삼천포에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실 겁니다. 야는 걱정하지 마시고 야 애미에게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때가 되면 갈 거라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포아지매는 소양을 돌아보며 소양의 손을 꼭 잡는다. 니는 그저 아지매 말씀 잘 듣고 몸성이 있다가 오니라. 응? 너그 집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안 있나. 알겠나? 응? 다짐을 받듯 손을 꼭 움켜잡아주는 대포아지매다. 소양은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이 없다.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는다. 이제 혼자 남을 것을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이겨내고 또 그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어쨌든 간에 이제 엄마는 보따리이고 장사 안 다녀도 되고 동생들도 엄마 옆에서 살게 될 것이다. 빨리 대포아지매는 저 아랫방에 있는 돈을 들고 엄마한테 가야 한다. 아지매, 지 걱정하지 마시소. 하고 정말로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돈을 탈없이 지니고 가야 한다는 말이 소양의 눈에 서려 있다. 대청에서 밥을 먹고 있던 작은 아지매는 얘기들이 대발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같이 온 여자가 아이를 남기고 간다는 전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발을 젖히고 모두 대청으로 나서자 작은 아지매는 상을 밀치며 일어서며 새삼스럽다는 듯 가실라꼬 예? 하며 한쪽으로 비켜선다. 아이고 예 그저 아지매만 믿습니다. 야가 어리기는 해도 눈썰미가 있어서 예 하는 일이 손끝이 엄청 맵심더. 잘 돌봐주이소. 응? 허리를 굽실거리며 진정으로 부탁하는 대포아지매다. 소양은 대포아지매의 손을 놓고 후다닥 뛰어 아래채 방으로 들어서서 한편에 놓여있던 대포아지매 보따리를 챙기고 다시 그 옆의 제법 묵직한 돈 보따리를 아지매의 보따리 속에 우겨 넣고 나와 아지매의 팔을 잡고 품속에 넣어준다. 조심하이소 아지매. 어느새 눈에 맺히는 눈물을 기어이 흘리며 소양은 눈앞이 흐릿해진다. 소양아, 마음 단단히 모여야 된대. 응? 그저
몸 성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전부하거래. 내는 언제든지 올 기다. 사실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대포 아지매의 마음이다.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우리는 멀리 안 나갈 겁니다. 그저 조심해서 가세요. 소설대문 바로 앞에서 멈춰 입을 여는 큰아지매의 말이 야속하게 들리지만 소양도 주춤 그 자리에 선다. 아, 예. 지도 걸음이 바쁩니다. 들어가 있어. 소양아, 내 간대이. 니 알제? 응? 꼭 잡은 소양의 손을 놓으며 알제? 하며 묻는 대포아지매의 말 속에는 그 모든 당부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 소매 끝으로 눈을 닦으며 소양은 어금니를 물어댄다. 빨리 대포아지매가 가고 빨리 아들을 낳아야 빨리 자기도 삼천포로 갈 수 있다고. 두 아이와 두 여자는 대문 안에서 배웅을 하지만 그래도 소양의 발걸음은 이미 대문 밖에 나와 있다. 저만치 가던 대포아지매가 돌아서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한 후 굽어지는 골목을 따라 눈에서 사라진다. 눈을 끔뻑거리며 눈물을 말린 후 소양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선다. 동서, 나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눔세. 소양이도 들어오고. 광수야, 너는 재수하고 놀아라. 응? 그래도 땡빛에 놀지는 말고 더위 먹을라. 큰아지매가 안방으로 들고 작은아지매가 대청에 올라서자 소양은 고무신 두 켤레를 가지런히 대돌 위에 정리하고 마루에 올라서는데 작은아지매가 고무신을 정리하는 소양을 보고 있었는지 싱긋 웃는다. 아마도 자기가 마구 벗어놓은 고무신이 부끄럽다는 눈치다. 왜 장승처럼 서 있나? 앉게. 윗목에 서 있는 광수애미를 보고 큰아지매는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 머리카락을 주우며 하는 말에 소양이 먼저 문전에 앉지만 광수애미는 앉을 기색도 없이 답한다. 내는 샘에 가봐야 안 됩니까? 벌써 일이 시작됐을 낀데. 광수 아바이가 참을 내오라 하신다. 마침 야도 있으이 안주 삼아 반찬이나 챙기고 뭐 술이야 도가에서 갖다 달라면 되고. 소양을 대동하고 나설 참인 작은아지매다. 그래 참 오늘 샘친다고 했지. 물은 좀 길러 놓았나? 오늘 다 친다 해도 내일까지는 못 먹을 텐데. 아침에 몇 동이 이다 나십니다. 그저 전기에서 쓸 물은 충분합니다. 그래도 잠시만 앉게나. 집에 사람이 들었으니 자네도 알 건 알아야지. 서 있는 광수애미를 올려다보면서 눈으로 채근한다. 마지못한 양 작은아지매는 치마가 펄럭거릴 정도로 털썩 주저앉는다. 소양은 두 여자를 곁눈질하며 생각한다. 어쩌면 이리도 다른가. 한 여자는 나무에 앉은 하얀 백로 같고 또 하나는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사치 여자나 진배없다. 툴툴거리며 하는 말투는 손에 막걸리 사발을 쥐어주면 딱 어울리는 자세고 또 한 여자는 온몸에서 서늘한 찬기운이 나도는 얼음 같은 여자다. 자네도 이제 살림이 났으니 영감이 이번 가을거지 끝나면 전답을 내주실 걸세. 그동안은 지금처럼 부엌 살림은 그대로 여기서 하면서 소양이한테 이것저것 가르치고 알려주게. 야가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부엌 살림은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할 것일세. 내 생각은 올해 중에 상무슴도 드리고 어쩌면 식구 딸린 사람이면 안 식구도 같이 집안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사람을 물색해 볼 것이네. 야 보고 살림살이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너무 힘들고 중한 일은 시키지 말고 그런 일은 자네하고 나하고 하면 되니까. 말을 대충 마친 양 끝을 흐리자 불쑥 광수애미가 입을 삐죽거리며 한마디 거든다. 함인사 지가 하지 언제 행님이 합니까?
그때 밖에서 아이의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 엄마! 작은 아이 재수가 부르는 소리다. 내려진 대발 옆에 앉아있던 소양이 발을 들추고 내다보는 사이 이미 재수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엄마! 샘 무너졌다! 한마디 남기고 가쁜 숨을 들이켜고 컥컥댄다. 뭐라고? 눈이 왕방울만해진 작은 아지매가 두 말도 않고 후다닥 뛰어나가고 재수도 엄마를 쫓아 나간다. 아침부터 태광이 주선하여 동네 샘을 치고 태섭은 오늘 그 위에 씌울 정각을 지목수와 계획하는 날이다. 무슨 일이 어찌 되었길래 샘이 무너졌단 말인가. 큰아짐에도 연신 고개를 좌로 우로 돌리며 생각의 가닥을 잡다가 안 되겠다. 무슨 일인지 나도 가봐야지. 광수 아버지도 거기 있고 어쩜 영감도 거기 있을 낀데. 일어서서 저고리 섭을 다듬고 머리를 매만지며 대청으로 나선다. 이미 담 너머도 들릴 만한 아우성이 귀에 울린다. 소양도 영문없이 큰아지매를 따라 나서는데 대문쯤에서 큰아지매가 돌아서서 소양을 보고 너는 올 것 없다. 집에 있거라. 한마디 남기고 횡하니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나간다. 아직 동네에 얼굴을 함부로 내놓는 것이 큰아지매에게는 거북스러운 것이다. 터벅터벅 마루로 발을 돌리던 소양도 궁금해 죽겠다. 샘이 무너졌다면 큰일은 큰일 아닌가. 혹시 사람이라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소양의 귀에도 들린다. 단박질로 샘가에 온 광수애미는 사람들 틈에서 서방이 고개를 떨구고 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광수 아바이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 웅성거리는 틈에서도 부르는 소리를 들은 태광은 뒤를 힐끔 쳐다보고는 도로 물속을 들여다본다. 아수라장이다. 남중네들이 빼곡하게 샘을 들여다보는데 그 주위를 에워싼 아이고 여자 할 것 없이 밀치고 넘어지고 소리치고 난리 법석이다. 개안나! 누군가 샘 속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다. 내는 개안타! 주섭이가 어깨를 다쳤다! 늘어졌다! 빨리 누구 좀 내려온나! 그때 사람들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크다 못해 벼락 같은 소리다. 샘가에서 물러나시오! 또 무너집니다! 다 죽습니다! 물러나시오! 어서! 지목수를 따라다니는 그 일꾼 짱씨다. 그 옆에는 지목수가 서 있고 또 그 옆에는 태섭이 있다. 축석이 빠진 모양이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모두 저 샘으로부터 멀리 가시고 일할 사람 몇 사람만 빼고는 아무도 샘가에 오지 마시오.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멈칫거리며 뒷걸음쳐 물러나고 장씨는 아직 샘가에서 내려진 밧줄을 잡고 있는 남정네 옆으로 가서 샘 속을 내려다본다. 조금만 참으시오! 허리를 핀 장씨는 주위를 둘러보고 누가 사다리 튼튼한 놈으로 하나 갖다 주시오. 빨리. 지목수님, 저 달구지에 있는 석갈에 굵은 놈으로 하나 갖고 오시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동네에 와서 저렇게 큰 소리로 마치 부역반장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인가. 지금 이 버팀목으로는 두 사람을 못 올립니다. 다친 사람을 끌어올리려면 한 사람이 안고 올라와야 하는데 밧줄도 시원찮고 도르래를 다시 걸어야 합니다. 줄을 잡은 채 영문도 모르고 장씨의 말을 들은 남정네는 아니 지금 사람이 다쳐서 죽어나가는데 언제 밧줄을 갈고 나무를 댄단 말이오? 눈을 부라리며 엎드린 채 역정을 낸다. 장씨는 허리를 펴서 주위를 보며 주문한 사다리며 석가래가 오는지 둘러보며 말한다. 죽더라도 덜 죽게 해야 되고 다치더라도 더 다치게 하면 안 되지요. 지목수는 어깨 위에 나무 한 아름을 올리고 왔다. 또 어떤 남정네 둘이 긴 나무 사다리를 들고 왔다. 목수님, 집안이 흔들리면 더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더 멀리 가게 하시고 목수님은 도르래를 저하고 같이 걸읍시다. 10걸음 정도 밖에 서서 초조해 하던 태섭이 그 소리를 듣고 태광을 부른다. 네가 퍼뜩 사람들 내보내라. 전부 멀리 나가서 쉬오. 팔을 휘저어서 사람들을 향해 마치 까마귀라도 내모는 듯한 신용을 한다. 당신은 밧줄이 안 떨어지게 그대로 잡고 있으시오. 우리가 농로를 다시 매야 합니다. 누구 힘쓸 사람 둘만 오시오. 장씨가 주위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남정네들이 들어선다. 지목수가 매여있던 도르래를 풀고 장씨와 남정네들이 석가래를 고루 주위에 세우고 다시 밧줄로 동여맨 후 장씨가 지목수에게 한마디 한다. 아무래도 줄을 겹으로 걸어야 되는데 줄이 모자랍니다. 샘이 깊어서 우리에게 쓰던 것이 있지요? 지목수가 들고 다니는 달구지에는 모든 목수 장비와 연장들이 있었다. 대들보를 올린다든지 지붕 위로 흙뭉치를 올릴 때 쓰던 밧줄을 말하는 것이다. 지목수는 있긴 있지만 그리 길지는 않을 낀데 하면서도 황급히 자리를 뜬다. 샘 속에는 두 남정네가 있다. 늘어져 있는 주습을 팔로 안고 겨우 목만 물 위로 내빼고 서 있는 또 다른 남정네는 소리를 지른다. 뭐하고 있노? 사람 죽겠구만! 장씨는 허리를 굽히고 샘 아래를 보며 말한다. 내 말 잘 들으시오. 우리가 위에서 일하는 동안 아니면 내려가는 동안 축석이 빠져내리면 바로 물속으로 몸을 숨기시오. 계속 위를 보고 있으시고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내려갑니다. 몸을 일으킨 장씨는 이미 뒤에 밧줄을 들고 온 지목수가 있는 걸 보고 목수님, 줄을 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잡고 있는 줄 끝에 우리 것을 묶고 그 끝을 다시 도르래 속으로 넣어 내리면 두 겹이 됩니다. 남정네가 여전히 샘가에서 엎드린 채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있는 동안 지목수와 장씨는 척척 일을 진행한다. 온 동네 사람들이 샘을 주위로 골목을 메우고 담 너머로 다 모여서 보고 있었다. 한편 땅에 퍼질러 앉아 소리를 지르는 여인은 샘 속에 있는 남정네의 안악이 분명하다. 서너 명의 여자들이 발광을 하는 여인을 진정시키느라 붙잡고 누르고 부둥켜 안고 난리다. 이제 됐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동안 돌이 안 무너진 쪽으로 내려가도록 당기면서 내려야 합니다. 허리춤을 추어 올리면서 장씨가 지목수를 보고 말한다. 자네가 내려갈라고? 눈이 휘둥그레진 지목수가 한껏 걱정되는 눈치다. 어른 팔로도 한 팔은 됨직하게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작지도 않은 돌무더기를 어떻게 피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 그 속에 장씨는 누구의 부름도 없이 자진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아침에 그저 지목수를 따라 샘 위에 씌울 정가기를 하러 왔건만 샘가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황당한 사건에 처음에는 장씨도 지목수와 함께 뒷전에서 멀거니 서 있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입만 아우성이지 사람 목숨이 경각에 놓인 지경에 누구 하나 나서서 일을 지휘하기는커녕 무너지기 직전인 샘가에 너도 나도 더 구경하겠다고 몰려드는 것이 장씨의 눈에 그저 한심하게 보였고 상황이 급박한 걸 알아차리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심정에 소리를 지르고 들어섰던 것이다. 내가 다친 사람을 안고 올라와야 하니 무거울 겁니다. 목수님이 여기 장정들하고 같이 당겨야 합니다. 힘껏 당겨야 합니다. 당길 때도 안 무너진 쪽으로 밧줄을 당겨서 올리고요. 자, 밧줄 잡으시오. 하고는 밧줄 끝에 메인 장작마디 위에 발을 올리고 몸을 지탱하니 밧줄이 휘청거린다. 천천히! 같이 줄을 잡은 남정네들에게 지목수가 소리친다.